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요. 제가 병원 다녔을 때 생각. 그때 당시에 제가 엊그저께 우리가 노고단 갔잖아요. 병원 다녔을 때, 그때 제가 노고단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40대 중반 정도 아마 중반이나 어쩌면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길이 사실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닌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식은땀을 쭉쭉 흘리면서 그 작은 그 폭포 있는 거기까지 제가 그걸 미처 못 간 거예요. 거기를 못 갔어요. 숨이 차고 증상이 뭐였냐면 숨이 차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고 몸도 무거웠고 그랬겠죠. 그래서 4명이 같이 갔는데 완전 민폐 캐릭터였어요. 완전 민폐. 갖고 가다가 몇 번을 멈춰가지고 도저히 거기를 못 올라가서 중간에 거기에서 그 작은 폭포 있는 데서 앉아서 있다가 저 때문에 다 그냥 같이 내려왔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체력이 망가진 거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것도 못하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엊그저께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체력은 단련이라고. 단련. 이 체력 단련이 걷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에를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체력 단련 안 한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같이 간 사람 중에. 그 사람, 체력 단련 안 한 그 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 했잖아요. 지금 녹화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건강은 치료가 아니고 건강은 관리다 그랬잖아요. 건강 관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근력이나 체력도 체력 치료가 아니고 체력도 관리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줌 미팅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폐 캐릭터들. 민폐돼요, 민폐.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래요. 남일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나 그냥 산에 그런 데 안 가고 방에 그냥 편하게 누워있으면 안 돼. 안 돼요. 그것도 민폐예요. 그것도 민폐. 그래서 체력 관리 분명히 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거를 몇 번만 이렇게 견뎌내면 그것을 이겨내는 몸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호라이프를 만나서 굉장히 건강해졌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암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상담하면서. 암이 왜 생겼을까요? 누구나 인간은 똑같이 하루에 몇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암이 안 됐네요. 그럼 고객들도 알죠. 환자들도. 왜 내가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건강관리를 안 한 거거든요. 왜?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일정 사이즈가 되게 되면 요즘은 의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 사이즈가 되면 조기 발견을 하게 되죠. 안 보는 것들이 옛날 같았으면 몰랐을 것들이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아주 작은 것도 골라내고 있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많아요. 사실 장점도 많지만 그래서 굳이 안 떼내도 될 것들도 많이 떼내죠. 갑상선 같은 경우, 그죠? 암이 될까봐 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는 안 하면서.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물도 안 먹었고요. 운동은 절대 안 했고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산에는 뭐하러 가겠어요, 산에를. 정말 포라이프 만나서 올해 5월 달부터 우리가 산에 갔어요? 5월부터인가 4월부터인가 산에 갔는데 내 평생에 간 산행보다 지금까지 간 게 더 많아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포화산에 평생 올 5월 되기 전까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포화산 가보는데 한 3번 가봤나 모르겠어요. 그 어디로 올라가는지도 몰랐고 차를 어디다 댄지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지금 모든 게 달라졌죠.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저녁밥 먹고 왜 6kg, 7kg를 왜 걸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짓이죠. 근데 걸어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내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놀란 거예요. 그게. 다 이 시간에 다 놀던 사람이 밤에 나왔겠어요? 다 일하고 집에 가서 식사 얼른 마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완전히 그냥 그것도 젊고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이 엄청 빡세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별로 뚱뚱한 사람 없더라고요. 뚱뚱했는데 날씬해졌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포라이프를 만나면서 아, 내가 건강식품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어떤 질병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제가 조금씩 개선을 했던 것 같은데요. 포라이프 회사,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정말 바이러스 세상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늘 연구하죠. 여기에 보시면 면역 시스템 회사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도 감히 여기 타이틀에다가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멘트가 아니에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회사가 아니라 면역의 시스템이 있는데 낮아도 문제, 과민해도 문제, 면역이 바보가 되어서 내가 나를 공격해도 문제. 이 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예요. 너무 대단하죠. 이 멘트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법을 지키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야? 말 그대로 면역 전문 연구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포레프의 면역과 관련된 최고의 제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있잖아요. 나 이 중에 뭐가 행복했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이거 맛집 탐방 이런 거 너무 좋아했고, 봉사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 목표 성취, 그 다음에 땀 흘리는 운동, 늦잠, 이런 게 행복이죠. 소소한 행복,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걸로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다고 살았는데 가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딱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죠. 건강해야 돼. 이게 모든 것의 베이스예요. 아무리 소소한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저는 이런 위협에 있었어요. 환경 호르몬 당연히 완전히 그냥 외식 인생이었고요. 음주는 안 했지만 남편이 흡연을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는 엄청 받았고요. 배부른 영양실조는 100%였어요. 늘 배가 불렀지만 사실은 영양실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영양 불균형이었을 거고 운동 부족은 평생 운동 부족이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3년 넘도록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신체적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또 이제는 연령이 낮아져서 또 점점 젊은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병합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요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안 먹는 사람도 드물죠. 자, 이제 좋은 건강식품을 고르는 그건 나중에 또 다른 강의 때 들어보기로 하고요. 포라이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포라이프는요, 아까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정말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에 따른 NSF라는 우수의약품 제조시설을 검증해주는 그 기관에서 의약품 수준으로 제조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다 검증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NSF 인증받았다라는 그 마크가 당연히 있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트랜스퍼 팩터 제품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학 자문위원들이 계시고요. 제가 포라이프를 알아볼 때 사실 이런 분들 다 쳐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요 로버트 로버슨 박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그 연구해서 나온 그 자료 있죠.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내가 수차례 돌려봤어요. 이분이 말한 우리에게 수많은 면역 정보를 트랜스퍼 팩터가 전달해준다라고 나온 그 자료 있죠. 그거 이분이 쓴 논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대학과 협력해서 의학 자문위원들이 실제로 또 현역으로 의사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또는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PDR이라는
안정성을 인증받은 그런 이런 의사들이 보는 탁상 펠람에 포레이프 제품이 23가지가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아까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주는 회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절되는 물질을 추출을 했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추출하는 기법으로 이거를 섞는 기법, 뭐 추출하는 기법 이런 걸로 특허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특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요. 이제 제가 트랜스퍼 팩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이 글자로 보자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우리 인간에게는 면역이라는 게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면역이 있다. 이거는 영국의 어떤 의사가 사람에게는 뭔가를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이겨내는 물질이 어디에 들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사람의 피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피에는 우리가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우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그래서 백혈구 그러면 백혈구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백혈구 안에 면역을 전달해주는 어떤 혈액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신 분이 바로 처우드 로렌스 1949년도에 피 속에 전달시키는 어떤 면역을 전달시키는 어떤 인자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여기 건강기능식품 회사 맞죠? 근데 갑자기 왜 피 이야기를 하고 면역 전달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회사가 아까 시작할 때 면역 시스템 연구 회사라 그랬잖아요. 이 회사는 비타민 미네랄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컨셉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제품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혈액 안에, 백혈구 중에서도 T세포라는 세포의 외피, 겉에 껍질에 있는 면역 정보가 그것을 추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결핵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결핵에 걸렸는데 낫고 어떤 사람은 결핵에 걸리지 않고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낫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렸는데 또 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어떤 그 각 사람마다 각자의 면역력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약으로. 근데 가장 확실한 치료제는 뭘까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의 피에서, 백혈구에서 코로나를 이겨낸 항체를 걸러서 그거를 주사로 맞는다. 그러면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아도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로 코로나 걸려서 증상이 있는 사람도 그 혈장 치료제로 주사를 맞게 되면 코로나를 이겨낼 면역 물질을 직접 주사로 맞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겨낸 사람이 면역이 나에게 들어와서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1949년도에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피는 함부로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혈액으로 자손에게 면역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초유를 통해서 초유는 아기 낳고 불과 몇 시간 동안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초유를 통해서 면역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과학이 발전을 하니까 당연히 모든 게 더 발전을 합니다. 근데 모든 포유류의 초유, 그 다음에 조류는 난황을 통해서 자손에게 면역을 전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면역이 전달되는데 그 안에 있는 영양소는 다 우리가 필요가 없고 이겨낸 면역만 추출해서 우리가 캡슐로 먹을 수 있다면 이겨낸 면역 물질만 우리가 캡슐로 먹을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포라이프 창립자인 데이빗 리손비, 비앙카 리손비 부부가 트랜스퍼 시키는 어떤 팩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1997년도에. 그래서 제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트랜스퍼 팩터라는 캡슐로 초유 30잔에 들어있는 면역 정보 1%를 캡슐 하나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비타민, 미네랄, 허브 제품 또는 항산화 제품하고 너무 개념이 달라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글로벌 A사 제품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고용량 비타민C를 먹어야 돼. 그렇다면 한 캡슐, 예를 들어 한 타블렛에 300ml가 들었대. 그러면 정확히 300이 들었죠. 비타민C가. 그래서 그냥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트랜스포 팩터라는 면역 물질은 이 한 캡슐이 들어있는 캡슐마다 들어있는 면역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이 회사를 몰랐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똑같은 물질이 똑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너무 놀라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비타민 A, B, C, D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전혀 컨셉이 다른 면역을 조절해주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에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로 있을까? 예, 이 회사가 지금 벌써 이 제품을 만들어낸 지가 24년이 지났어요. 미국 회사고요. 그 다음에 면역 제품으로는 전 세계 1등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밖에 이렇게 면역을 전달하는 물질을 이 회사밖에 없어요.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그래서 이 면역 물질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포레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도 혈액으로 인한 이 면역 전달 인자에 대한 학회가 수차례 열렸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죠.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면 코로나 시점에 이것을 아니까 혈장 추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제를 면역이 전달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항체가 생겼다는 걸 아니까 나에게 항체가 생겼어. 그래서 임신 중에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갖고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임산부가 코로나 걸렸다 죽으면 항체가 안 생기죠. 근데 코로나로 치유가 됐어. 자기 스스로. 그러고 나서 출산을 했더니 아기가 코로나 항체가 생겨있더라는 거죠. 그거거든요. 바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 면역 물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이 제품 안에다가 이 트랜스퍼 팩터라는 면역 물질이 각각 타겟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 면역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을 빨리 인식해야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겨내는 반응을 하고요. 잘 기억했다가 똑같이 나중에 똑같은 바이러스나 어떤 미생물이나 세균 들어왔을 때 또 똑같이 인식하고 반응하고 빠른 기억을 통해서 빨리 가서 죽일 수 있도록 이 공격하는 이 시스템을 트랜스퍼 팩터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캡슐로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진짜 잘 믿기지 않는 멘트인데요. 트랜스퍼 팩터가 면역의 IQ를 높여준다. 이 말은 트랜스퍼 팩터가 면역을 올려줍니다. 이 말하고는 한 100배 이상의 품격이 다른 멘트라고 생각해요. 면역의 IQ를 높여준다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멘트예요. 이 멘트는. 왜냐하면 트랜스퍼 팩터가 과민한 반응, 과잉 반응을 막아줍니다. 이 말도 함부로 쓸 수 없는 멘트예요. 어쩌면 의사들도 이렇게 과민한 걸 막는 건 뭐예요? 항히스타민 제제죠. 그거 이미 과민돼버린 거를 억제시키는 거를 우리가 약으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과민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 물질이. 원래 우리 피 속에. 면역이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하는 어떤 똑똑한 인자가 있다는 거. 그게 트랜스퍼 팩터라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트랜스퍼 팩터라는 물질이 하는 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팩터가 빠르게 항체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찌 보면 트랜스퍼 팩터 하나로 면역 균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은 포라이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요즘에 우영우 아시죠? 우영우. 세상에 우영우 정관장에서 우영우를 캐스팅했더만요. 하고 정관장에서 우영우가 정관장 이거 뭐죠? 이거 딱 먹어요.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멘트는 뭐예요?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면역력을 올리는 게 중요할까요?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할까요? 면역은 강화보다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면역은 낮은 분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낮으면 올리는 방법은 많아요. 낮으면. 그러나 과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게 똑똑한 면역을 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어려운 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조금 더 알아보시기 바래요. 예, 이것을 균형 있게 해주는 물질이 트랜스퍼 팩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제입니다. 사실 그 어떤 바이러스, 미생물, 우리가 지금 소독되어 있는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소독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죠. 우리 신체에 닿는 모든 것들이 소독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병 걸릴 거예요. 소독됐다면. 그래서 진짜 뜻밖의 바이러스가 접촉하지 않았던, 동물과 접촉이 멀었던 그런 동물들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면서 동물들과 인간이 밀접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바이러스가 똑같이 우리에게 오고,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에 이렇게 큰 재앙이 오고,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기후가 변화되면서 뭐 알지도 못할 어떤 바이러스, 그 어떤 박테리아, 미생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나라가 우리가 이걸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면역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 안의 면역이 균형 잡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적어도 내 안에 들어오는 각종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면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물질을 포라이프에서 초유에서 추출하고 계란의 남양에서 추출해서 캡슐로 담아져 있고 젤 형태로도 있고 가루 형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에 각종 타겟 제품까지 섞어져 있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말 그대로 비타민 미네랄 허브 회사가 아니라 면역 전문 시스템 회사인 포라이프 제품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혹시 주변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한번 나 먹는 건강식품 많아. 왜? 코로나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안 먹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나 면역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랜스퍼 팩터는 이 회사밖에 안 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코로나 걸렸다 그런 분 있으면 바로 저희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품을 빨리 신속, 왜? 바이러스는 확산이 엄청나게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게임이에요. 면역세포와 바이러스와의 숫자 게임이다. 그래서 이 숫자를 늘려주고 활동성을 확 높여주는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주변에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은 관리다고. 관리예요, 관리. 아파서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적어도 내 건강은 내가 가장 그 최전방에서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